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의 제2차 대학살. 정말 추미애는 부패와 부정과 불의에 말하자면 수호자가 됐고, 그 불혹화가 됐고, 그 무술이 한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그 검찰 대학살을 보니까 정말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해먹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검찰의 그 인사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조국의 복수혈전입니다. 조국을 막 건드리고 조국의 이 부정과 또 조국의 범죄를 파헤친 사람들을 싹 무더기로요, 그냥 다 쫓아내버렸어요. 좌천시켜버렸고, 정말 이거는 학살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발 그 중간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간부들은 남겨달라, 이렇게 추미애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추미애가 속으로 웃기시네 이러면서 그냥 싹 깔아버린 겁니다. 정말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검찰의 반발이 있을 게 뻔한데도 이렇게 해치울 수 있는 거,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최강욱 또는 이 백원우, 그리고 이 노영민, 뭐 문재인, 이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누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얘네를 죽이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죽는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불안과 초조화, 왜냐하면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폐악을 저질러 놨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커다란 그 범죄, 이거를 확인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찬보물님 안녕하세요. 김정근님, 추미애 장관도 선거 개입에 관련이 있으니 목숨 걸고 수사 막아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정말 가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자, 루키루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하면은 민심 이반을 막을 자신이 있느냐? 응? 어떻게 이렇게 국가의 기관, 그 검찰의 뼈대를 이런 식으로 그냥 왜 척추를 이만한 쇠 파이프로 탁 때려 죽이는 무슨 잔혹한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저는 이렇게 그 잔혹한 영화 싫어하는데, 범죄 영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쇠파이프로 그냥 사람 짓이기고, 또 무슨 그 내부자들 같은데 보면은 사냥개 풀어가지고 다 그냥 막 뜯어먹게 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 추미애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추미애가 그 망나니의 칼을 휘두른 겁니다. 추미애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강머스크님께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로 오는 검사도 역시 검사니까 수사 이어가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 어렵다고 봅니다, 강머스크님.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 정권이 무섭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세상 살으면서 겪은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너 죽고 나 죽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정철이 같은 사람이 배째 드릴까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를 저질른지 아는 사람들. 이 세 가지에 다 통하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네, 모차르트님, 네, 늘 우리 후원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해 주시는 모차르트님께서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차르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의 친구 저를 늘 위로해 주세요. 클래식 음악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에 한번 모차르트님과 더불어서 클래식 번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또 안 하냐고 자꾸 전화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인사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중간 간부 가운데서요, 제1차장, 즉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를 싹 다 갈아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특히 신자용은 부산으로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수사하고 있던 신봉수는 평택으로 지청장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조국 가족의 비리를 아주 예리하게 팠던 송경호 제2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부지검에서 이 유재수의 감찰 무마, 이래서 조국을 이 다뤘던 홍승욱 이 검사장,
이 동부지검장, 이 사람은 또 천안지청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머스크님께서 이거 그래도 이 살아있는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원 교체라서 아예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폭발을 시킨 겁니다, 추미애가.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조서 자료라든가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그럼 벌써 2, 3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또 친문 검사들이 말하자면 탈레반 같은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애들이 또 계속해서 방해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리고 일산에 있는 2,000명의 검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검사 조직이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하이어라키, 위계질서에서 움직이는데 그 윗대가리들을 다 잘라가지고 기양 보내고 유배 보내고, 그냥 검찰 조직을 한마디로 공중폭파시켰다, 공중분해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추미애의 권력 남용이고, 추미애는 역사에 남을 죄인으로 오늘 정말 앞으로 우리가 심판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자, 모차르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모차르트님도 설 지나고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진님, 원래 무식한 사람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무식하다 못해 무지막지한 거죠. 근데 이들과 저희는 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 꼭 지켜야 됩니다. 네, 이참 보물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참 여러분한테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10만 정모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늘 같이 이 10만 7만, 5만 다 했던 본스치킨, 충정로에 있는 본스치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주머님, 사장님께서 늘 우리한테 정말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시고 그랬는데, 본스치킨도 문을 닫았대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문을 닫았다고 저한테 이제 설날 메시지 문자가 오면서 그 사장님이 그러는데 너무 가슴도 아프고, 왜냐면 그 사장님이 진짜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갖고 팔을 다쳐가지고 그 정도로 혼자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했는데,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혼자서 해서 그래도 유지가 되나 봅니다. 근데 이제는 혼자 해도 매상이 오르지 않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싹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살아있는 권력, 여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댑니다. 거기다가 추미애가 언론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추미애가 진짜 더 나쁜 짓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합수부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합수부에서 나왔다 이러면 여의도에서 그냥 벌벌벌벌 떱니다. 이건 뭐냐면 여의도의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장난치고, 또 그래서 개미들에게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피해를 주고 개미의 피를 빨아먹고 개미를 죽이고 이랬던 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재주 부리고 뭐 공매도 치는 건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허술한 회사를 사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 다른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WFM이 그렇습니다. 코업 링크라는 그 정경심이가 도는 데는 그 회사를 기반으로 해갖고 WFM이라는 걸 사가지고, 원래 뭐 영어를 교재를 만들던데 그걸 안 하고 뭐 2차 전지 사업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여기에 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 쪼국이라고 알지? 그 사람 와이프가 이렇게 소문을 벌여갖고 막 주가 조작을 하고 이런 정말 짓을 하게 되면 합수부 검사가 그냥 딱 와갖고 직방으로 이걸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벌을 주고 쳐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미애가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국 가족을 위해서 이 추미애가 아주 그냥 멸사봉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주식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교란될 겁니다. 왜? 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검찰에서요, 이런 주식 속이고 장난치고 이런 걸 하려면은요,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감위를 거쳐가지고 검찰로 넘어와요. 그러면 날셉니다. 이 거쳐서 하려면 1, 2년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추미애가 합수부를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가 제일 올라간 게 무슨 종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라젠이 치솟았어요. 그 다음에 상상인 저축은행이 치솟았어요.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악한 짓을 하냐고요. 자기네들의 범죄 세탁을 하다 못해서 그 범죄의 소굴을 다시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상상인 그리고 신라젠. 얼마나 무수한 소문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거는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이런 짓을 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미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2년 후에 주식시장이 정말 몇 초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상상인, 신라젠, 여기에 걸린 무수한 살아있는 권력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미애가 이런 짓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저도 이렇게 해먹을 수 있나 싶습니다. 네, 최 대표님께서 지난번에도 후원해 주셨는데 네, 넘버원 팬이다 이러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최 대표님의 후원 아주 알뜰히 방송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원 님께서도 작년부터 세금이 야금야금 올라서 네, 사실상 주식도 반토막이고 정말 자영업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셀라비님께서 어차피 끝날 정권 막가파로 한탕 해먹고 다음을 노리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 사람들은 급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좌파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했지만 늘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탕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아 가지고 다음 정권까지 이 범죄의 연장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저는 한탄하다 못해서 소름이 끼칩니다. 이 나라에 이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4.15 총선에서 뒤집어 엎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악의 제도화를 해버린 거예요. 범죄의 제도화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네, 한상원님께서도 알바 자르고 혼자 하시는구나. 그래도 반토막이 되셨다고요. 정말 네. 자, 모차르트님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국 규모 OECD 8위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독재 국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서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즉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런 짓 했던 거죠. 이 비리를 캐는 검찰도 다 자르고. 그나마 이태리가 지금 기사회생하는 게 그 피에트로 검사가요. 말하자면은 진짜 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던 거고요. 또 일본이란 나라에서 그 금권 정치가 다나카 가쿠에이가 정말 돈 받고 막 이 금권 정치 즉 재벌들하고 딱 짝짝꿍 돼갖고 돈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다나카 가쿠에이를 쓰러뜨려서 정말 도쿄 특수부가요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일본의 이 정치사 여기에서 그 검찰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시킨 검사가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88세. 네. 굉장히 그 일본 언론에서 추앙을 했습니다. 존경의 염을 담아서. 정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돼야지. 네. 코뿔소님 말씀대로 정말 때려 부술 수밖에 없다. 한상훈님께서는 저 가게 망하면은 휘발유 붓고 청와대 돌진하겠다. 네. 스카프님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합니다. 네, 스카프님 정말 제가 스카프님께서 또 이렇게 이 좋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 책을 보내드렸는데 저도 기쁘네요. 스카프님의 댓글을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정말 저희 안전빵빵 여옥 대첩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들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파들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친구,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아버지가 세금 많이 내시고 정말 큰일이다. 한상우님 같은 아버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쟤네들 하는 거 보세요. 범죄의 제도화, 악의 입법화 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추미애가 얼마나 포악한 짓을 할지 아마 검찰을 휘둘릴 겁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인사라는 거는 지금 최강욱이하고도 같이 이렇게 딱 링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최강욱이란 인간을 인간으로도 생각 안 하는데 뭐 검사들한테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하면서 인사이 검증한다고 하면서 이석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그렇게 공안 사건 많이 했는데 너 뭐 후회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언론에서도 비유를 잘했어요. 십자가를 밟기를 유도한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들 박해하고 이럴 때 로마에서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경찰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성경책을 밟고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최강욱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에게. 이석기 너 구속시킨 거, 검찰이 구속시킨 거 너 후회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그럼 거기에서 후회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을 모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더구나 문재인의 뭐 경희대 법대 동문이라고 하는 이성윤, 이 사람 탈레반 서울지검장이죠. 이 탈레반이 이 밑에서 최강욱이 이건 피의자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다, 기소해야 된다. 근데 그걸 끝까지 지금 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쫓아보낸 거예요. 최강욱이 구하게 하기 위해서, 조국에 복수하기 위해서. 네,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자, 로사 피터님, 전역 친구 화이팅. 아우, 반갑습니다. 네, 친구라는 말이 제일 좋죠. 정원이만님께서는 오늘 가락시장을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채소들을 아주 조금만 사더군요. 추운데 밖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걱정입니다. 정원이만님께서는 저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북클럽 하고 나서 굴비를 이제 제사 때 쓰신다고 이제 굴비를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 굴비 시장에 따라가 봤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알뜰하게 장을 보고, 또 그러면서도 이 친척들이 오시면 다 바리바리 싸주신대요. 진짜 훌륭한 며느리인데 조금밖에 사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그 식구도 이제 줄기도 했지만은 뭐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 뭐 물가는 저물가 시대라는데 이 마트에 가갖고 보면은요, 뭐 무가 막 5,000원, 6,000원 하고요. 그러니 무를 어떻게 사요? 그래서 어머니 묵국 좀 끓여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무 안 사고 그냥 왔어요.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저물가 시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러는데 정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네, 김정은께서는 우파도 좌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각성해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럼요. 네, 그쵸. 네, 셀라베님 말씀대로 이성윤도 청와대 아바타입니다. 송하이님,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분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참. 한상우님 어머님도 이 월세 200만 원 나오는 상가 하나 매입해서 은퇴하시고 노년 즐기시나 했는데 얼마 전에 파셨다고. 아우, 세금이 더 많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주 훌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아우, 예, 속보가 있습니까, 이정우님?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결재 안 하자 방금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결재해서 기소했답니다. 근데 윤석열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을 쫓아내는, 말하자면은 이런 게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종교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카톨릭으로 영세를 받고 또 이랬는데 너무 카톨릭 신부님들이 이상한 강론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좌파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안 나갔거든요. 근데 제 후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신부를 믿는 거냐 이러면서 나오자고 해서 지난 크리스마스에 갔는데, 저도 지금 신앙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어요. 하도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그런 좋은 크리스찬 분들이, 또 불교 믿으시고 또 원불교 믿으시고 뭐 이런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파솔님, 내일 죽어도 사나이답게 윤석열. 와, 진짜 이 엘렌님도 그러세요. 이 속은 시원하지만 걱정은 된다.
네, 저 냉담 중이에요. 루키르님. 네. 프링글스님, 좌파 신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성당을 다녀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자, 윤석열 화이팅입니다. 네. 최추수님, 교회 나가버려요. 제가. 하긴 뭐 교회나 성당이나 똑같죠.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강훈 목사님도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건 좌파들이 이 뭐랄까 상체기를 낸 거고 또 그만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 그분이 과격하고 막 이런 거는 있지만요. 그분은 정말 나라 위한 애국자입니다. 네, 코스모스님 신부들 벌겋습니다. 세터 64님 권불 12년 권불 10년 못 간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 가족이 냉담 중이신 분 많구나. 그래서 명동성당으로 그냥 나가시는 분도 있대요. 왜냐면 왜 그렇게 신부들이 벌겋고 또 수녀님들도 그렇습니다. 아주 몰표예요. 네. 자, 우리 윤석열님 사랑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저도 윤석열 총장한테 정말 이 마음으로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님도 이렇게 막 그 점심 먹으러 요즘은 아예 구내식당에서만 드신답니다. 전혀 밖에서 사람하고도 안 만나고 뭐 심정이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정말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도 제가 이제 검사들한테 아는 검사한테 들어보니까 윤 총장님 오면 아주머니들이 막 저기 있던 아주머니들도 막 쫓아나갖고 총장님 많이 드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성껏 국도 제일 따뜻한 거 막 휘저어가지고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민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윤석열 총장이 잘 되셔갖고 정말 쫓겨나든지 뭐 어떻게든지 되시고 우리가 잘 보호해가지고 대권 주자로 우리 키워보자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과 이 그 집안에 대해서 흠집내비를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정광열 목사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흠집내기를 합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